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처럼 꾸준히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에 힘입어서 창업 시장에서도 1인이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또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작고 알찬 점포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홀로 가게이다 보니 운영에는 또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대표님 갖고 오시는 아이템이 이슈가 재밌는데 지난번 무인 창업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또 1인 창업. 예, 예. 하기야 뭐 요즘 워낙에 저도 뭐 이렇게 회사 나온 이후로는 혼자 뭐 식사할 때도 많고 하고 합니다만 이제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혼자도 받아주는 가게들이 뭐 굉장히 많아지고 이쪽이 확실히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이 1인이라는 키워드 이게 주목받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역시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90년대만 하더라도 네. 사장이다 그러면 사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몇 명이다. 이런 게 상당히 자랑거리이기도 그랬죠. 했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더더욱이나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인건비 상승, 임대료 상승 네. 전체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경영자에게 떨어지는 순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실속 있게 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실속 있게 내가 가져가자 이런 측면에서 야 혼자 하면서 필요하다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찾는 이런 창업자들이 되게 늘었고요. 특히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뭐 1인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이제는 큰 가게보다는 작은 가게, 동네 상권의 골목 상권, 작은 가게에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사업하자. 이런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 혼자 산다처럼 좀 예, 예. 최근에 보면은 주변에도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지금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우리나라 혼자 사는 사람 진짜 많은데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세대 수가 한 2,370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혼자 사는 수요가 41%, 그다음에 둘이 사는 수요가 한 24%에서 1인, 2인 세대만 하더라도 거의 65% 정도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창업 시장에서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예전에는 혼자 가게에 들어가면 아이고 혼자 오시네 이랬는데 네. 오히려 혼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대해 줘야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창업 시장에도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소비도 하고 창업도 마음 편하게 혼자 하자. 이런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도 식당 가면은 왜 메뉴판에 예, 예. 관로 열고 2인 이상 관로 닫고 아, 맞습니다. 그 보통 고깃집이나 전골집. 예, 예. 그런 게 많긴 한데 지금 저 수치는 놀랍습니다. 예, 예. 그러니 혼자 살든지 뭐 젊은 부부가 됐건지 남매가 뭐 형제가 됐건 간에 둘 사는 정도가 절반을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대가족도 아니고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는 뭐 1인 가족이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4인 가족이 항상 기준이었죠. 평균이었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 대상의 식당 가면 항상 4인 테이블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식당에 가면 반드시 2인 테이블 아니면 1인 테이블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혼자 오는 사람들이 4인 테이블을 혼자서 밥 먹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요즘 1인, 2인 고객들이 대세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트렌드는 뭐 저렇게 수치로까지도 설명을 해주셨고 대표님. 그렇다면 이 1인 가구와 관련된 소비 트렌드 맞습니다. 여기도 또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1인 가구 관련 이 창업시장 소비 트렌드를 추적해 보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아마 2013년도 정도 혼자 일어 사는 고객들이 돈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 당시에 나홀로 라운징 이런 트렌드도 있었고요. 아마 2017년 이 무렵에는 이코노미가 아니고 일코노미 시장이 커진다. 일코노미. 예,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소비 파워가 커진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혼자 산다 그러면 요즘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혼자서 직접 밥을 먹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공부, 뭐 혼자서 여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트렌드는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 소비 트렌드에 의해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인이 트렌드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이제 나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참 많은데요. 예. 아마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쪽이 아마 가장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인 카페. 요즘 정말 많은데요. 네네. 요즘 뭐 카페 같은 경우는 청년들도 카페 창업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도 보면 할머니 바리스타, 할아버지 바리스타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 골목에서 1층에 10평 정도 작은 가게로 운영하는 카페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요즘 우리나라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서 운영하는 카페 많이 있고요. 식사류 중에서도 뭐 혼자 운영하는 초밥집이나 1인 국밥집, 1인 덮밥집, 뭐 1인 국수집 이런 거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일산 백석상권에 갔더니 판매업 시장인데 81세 이렇게 어르신께서 직접 동네 슈퍼 스타일의 편의점, 네. 그러니까 동네 편의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70세부터 운영하셔서 지금 10년 넘게 이 동네 상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뭐 1인 옷가게나 1인 액세서리 가게,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 특히 혼자 할 수 있는 아이템 많은데요. 요즘 뭐 1인 미용실이나 뭐 1인 피부관리샵은 반드시 예약하고 혼자 갈 수 있는 이런 거 정말 많고요. 최근에는 뭐 1인 네일샵, 뭐 1인 필라테스 같은 이런 뷰티 헬스 아이템 같은 경우도 혼자 정말 많이 하고요. 요즘 뭐 서비스업 중에서 직접 찾아가는 뭐 집수리 서비스나 청소 용역 서비스 아니면 뭐 요즘 많이 생기는 타로, 명리학 카페 이런 것도 다 네. 혼자 하는 창업 아이템이죠. 그래 뭐, 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겨울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붕어빵, 뭐 군고구마 이런 거 이제 겨울 간식들. 요거는 뭐 가게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소규모 뭐 포장마차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인 창업 형태의 길거리형 노점 사업이죠. 정확히 그러네요. 이것도 그럼 1인 창업으로 봐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한때 전노협 그래서 전국 노점상연합회 이런 단체도 예.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노점형 사업이야말로 대부분 1인 창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원래 이렇게 노점 창업은 자영업 시장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 시장 한번 실패하시면 또 뭐 이렇게 재기하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노점 아이템들 많이 이렇게 쳐다봤었고요. 특히 이렇게 이 노점 아이템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특히 강하죠. 뭐 이런 군고구마, 이렇게 뭐 붕어빵, 아니면 뭐 호떡, 뭐 오동 튀김, 뭐 이런 아이템 같은 동절기 아이템이 특히 강했고요. 뭐 하절기 같은 경우는 뭐 30cm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슬러시 아니면 강원도의 찰옥수수를 직접 한다든지 이런 노점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실제 비용은 뭐 한 200만 원 내에서도 집기를 세팅할 수 있고요. 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그렇겠죠. 이런 것도 있었기 예. 때문에 이런 1인 창업 컨셉으로는 이런 노점, 좀 합법적인 공간이 있는 노점 창업도 늘 이렇게 관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작은 규모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인 상권, 1인 창업, 최적인 상권과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 1인 창업 그러면 아무래도 작게 하다 예. 보니까 작게 10평 내외로 작게 한다면 고객들도 당연히 단체 고객보다는 혼자 올 수 있는 고객이 핵심 고객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상권은 아마 그 전국 데이터를 보면 전국에서 30대 미만의 1인 고객이 제일 많이 사는 이런 동네가 보면 서울시 관악구라든지 뭐 예. 대전 유성이라든지 서울 마포구 같은 30세 이하의 청년 1인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남 고흥이나 남해, 뭐 경남 합천 이런 상권은 65세 이상 이런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자 1인 세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1인 고객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자체
그런 동네 상권도 아마 1인 창업자들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틈새 상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요 아이템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요. 또 1인 창업 이제 비용도 궁금합니다. 뭐 근데 이게 지금 창업 지원금 제도가 있다고요? 예, 사실은요, 1인 창업이라고 딱 명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한때 우리가 뭐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같은 정부 예. 법령도 있었고요. 지금도 요 창업 관련 자금을 지원해 준 쪽은 아마 누구나 아셔야 될 게 아마 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우리나라 창업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semas.or.kr 이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 지원 사업을 클릭하시면 네. 이곳에 지원 자금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무료로 시켜드립니다. 뭐 컨설팅이나 마케팅, 판로 지원까지 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항상 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 사업 지원, 이 지원 자금 지원 부분부터 이 사이트를 좀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금 지원도 받고 직접 교육이나 컨설팅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오려는 장사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고려할 위험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혼자 하다 보면 좀 예.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창업하시는 1인 창업자일수록 매장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시로 매장 밖을 좀 살펴보는, 즉 가게 밖에서 요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즘 뭐 홍대 같은 이런 상권만 보더라도 한 달이면 200개 가게 이상이 새로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내 가게 주변에 어떤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고 요즘 뭐 대기업 브랜드는 어떤 게 생겨나고 어떤 게 문을 닫고 있는가. 이런 1인 창업자일수록 시장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장의 바로미터에 맞춰서 1인 창업자들은 만약에 내가 하는 아이템이 아니라고 하면 수시로 컨셉을 바꾸거나 아니면 주력 품목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0불 활용해서 늘 가게 안과 그다음에 가게 밖, 그다음에 상권, 시장 조사 이런 부분 쪽에 1인 창업자들은 특히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생각을 해도 그렇고 실제 1인 가게 같은 데 갔다 가면서 뭐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 되겠지만 예. 혼자서 하시다 보면 힘들겠다. 예. 아닌 말로 잠시 가게를 비워야 할 때도 있고 예. 뭐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예. 이 사람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혼자서 1인 창업이라고 네. 해서 전혀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1인 창업 그러면 1.5인 정도 사람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창업자 1인과 0.5인은 알바 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파트타이머 인력 정도는 러시아워 때나 바쁜 시간대는 이렇게 늘 알바 인력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는 거. 이게 1인 창업자가 꼭 해야 되는 아마 인력 운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그 알바 인력을 구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대표님? 요즘 알바 인력 같은 경우가 요즘 뭐 내년도 최저시급이 이제 9,860원이거든요.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시간당 12,000원이라서 네. 카페나 이런 쪽은 알바 인력 구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뭐 숯불을 담당한다던가 아니면 이 노동 강도가 강한 쪽은 요즘 시간당 15,000원을 줘도 야 좀 괜찮게 일 잘하는 알바 인력 구하기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창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혹시 1인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아이템 있으세요? 생각하시는 아이템? 요즘 1인 창업자 같은 경우는요. 요즘 앞으로는 10평이 아니라 초미니 가게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상권은 좋지만 예.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새 가게나 5평 미만의 아주 작은 가게에서 직접 테이크아웃으로 팔거나 아니면 직접 요즘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스탠딩 주점 이렇게 네. 서서 먹는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1인 창업을 해도 될까 뭐 하는 차원에서 어떤 자질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저는 결국은 대표님, 창업. 저는 저 개인적인 예, 예.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 예. 식당 예, 예. 음식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안 가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음식이 괜찮아도 예, 예. 카운트 계산하면서 예, 예. 사장인지 종업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줄 서는 집이에요. 예, 한 3, 예. 40분 기다렸다 밥 먹어야 되고 하는 집인데 아마 저보다 몇 배는 벌겠죠. 사장님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건물도 뭐 높을 거고. 예, 예. 근데 손님 대하는 그 눈빛이 저는 다시는 안 갑니다. 예, 그 눈빛을 보면은 예, 예. 너 나만큼 벌어 뭐 이런 눈빛이거든요. 자, 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게 요구될까요? 맞습니다. 1인 창업자는 사실 자기 가게의 모델이죠. 네. 1인 창업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보여지는 칼라, 특히 1인 창업자의 인상 만들기, 사람과 눈 맞추면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유연성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아까 개인의 체력, 뭐 건강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요즘 1인 창업자가 꼭 필요한 게 이 온오프라인 마케터 역량인 것 같아요. 아하. 1인 창업을 하면서 유튜버 역할도 하시고 네. 1인 창업자도 하시면서 이런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SNS 구독자가 뭐 요즘 팔로워가 10,000명 이상 된다 이런 분도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온오프라인의 직접 마케터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1인 창업 시장을 놓고 하는 게 오히려 이 1인 창업으로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1인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주변에 상담하다 보면 1인 창업과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직원을 두고 창업하시는 분들 수익률 차이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한 이 관점인데요. 요즘 직원 수가 많다고 사장의 수익률이 꼭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가게는 연매출이 4천만 원인데 네. 경영자의 수익이 한 달에 300~400도 안 되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거의 10%도 안 되는 가게 많거든요. 반면 1인 창업자 같은 경우는 나 한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순이익으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액 1,000만 원을 올려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그래도 최소한 300원 떨어진다. 이런 가게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실속 창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예. 그 일하시는 그 분들한테 내가 그거 할게 당신이 이거 사장이 이러더라고. 예. 가져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참. 아,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